네, 설마 했던 상황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터치해내면서 반감기 전에 7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세까지 확인해 줄 가능성, 그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만 달러 딱 터치한 뒤부터 이 저항을 좀 맞아줬고 지금은 그래도 6만 8천 달러 중반까지 다시 올라서준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강력한 매집 수요는 블랙록을 비롯한 비트코인 현물 ETF 덕분이다. 뭐 이렇게 상황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만 달러라는 숫자가 워낙 조금 큰 숫자다 보니까 사실 반감기 전에 지금까지 618 피보나치 618 라인의 돌파 지지가 불가능했었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전에 그걸 해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전과는 달랐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준점이 4만 9천 달러, 5만 달러 그 정도 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7만 달러 터치까지 해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두 달에 걸쳐서 두 달 동안 어마무시한 상황이 펼쳐져 버렸고 우리 눈앞에 현실화 돼 버렸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79를 기록했지만 조금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 초중반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사실 알트 시즌이 좀 더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비트 도미넌스가 조금 더 빠져줘야 됩니다. 일단은 40%대 정도로 와줘야 되고 한 35에서 40% 정도 수준이 되면 아마 알트들이 펌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53%대 수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면 라켓 오페드이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유지가 될 경우에는 7만 6천 달러 나아가서 8만 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6만 2,500 달러 밑으로 가격이 빠질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59,700 달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59,700 달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6만 8천 달러 중반에서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사실상의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한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 우리에게 조금 더 안겨주는 그런 흐름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주 급격한 현물 매수 수요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입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열풍을 견인하고 있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블랙록, 피델리티 등등 현물 ETF 발행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매집 수요를 굉장히 악셀을 꽤 세게 강하게 밟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블랙록의 누적 자금 순유입액이 40거래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산 운용액이 136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블랙록 현물 ETF에 담긴 비트코인 물량이 19만 5,900개를 넘겼습니다. 얼추 16만 개, 19만 6천 개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IBIT에 담겨 있는 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19만 3천 개를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1월 11일에 출시가 됐고 지금이 3월 10일이잖아요. 딱 두 달 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현물을 들고 있는 상장 기업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뛰어넘었습니다. 19만 6천 개를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확인을 해주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서 모아간 지가 42개월 그러니까 42개월 동안 19만 3천 개를 모은 건데 블랙록은 고작 두 달 만에 19만 6천 개를 매집을 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 한번 3월 중순에서 하순 아니면 반감기 전 그때쯤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유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 뭐 이렇게 짚어봤었는데 지금 3월 10일 기준으로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기관들의 매집은 아직 시작도 안 됐거든요. 지금 현물 ETF 발행 기관들 중심의 어떤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거지, 뭐 퇴직연금을 비롯해서 이제 들어올 거다,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다, 논의 중이다, 이런 기관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화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요 그림 하나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죠. 재밌는 거는 블랙록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 자사 펀드를 통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현물 ETF를 매수하겠다라고 SEC에 지금 신청서를 낸 상황입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이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178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정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블랙록의 CIO가 밝혔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노출 비중을 늘리겠다. 한 달 전쯤인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딱 하나씩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서밋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할당 비중을 28% 수준으로 권고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면서 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블랙록이 어떤 타겟 지점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지점이죠. 블랙록이 과연 뭐 6만 달러, 7만 달러 뭐 요 정도 가격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짜고 있는 것일까?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의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월가의 어떤 인식, 변화, 자산군으로서 비트코인이 가진 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지금 전환점이 된 일대 사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다라는 것이고, 고작 2달 만에 블랙록이 지금 19만 6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기관이 되어 버렸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레리 핑크도 요즘에 이빨을 자주 털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장기적으로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되게 웃긴 거죠. 6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인덱스다. 돈 세탁의 기준이라는 거다. 돈 세탁을 위해서 활용되는 사기꾼들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였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지금 비트코인 전도사가 돼버렸고, 블랙록은 어마어마한 지금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특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비트코인 반감기 바로 직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쓸어모으고 있는 블랙록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진짜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일까? 비트코인은 발행 물량 자체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반감기 때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번에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이렇게 수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 그런데 반감기를 거치면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공급 충격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맞물리는 상황, 과연 그러면 현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조금 상징적이고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기대감 역시 꽤나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전폭적입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자석이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메가폰 패턴의 상당한 저항이 자석처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물 가격을. 그래서 9만 달러까지 도달할 때, 이때까지 쉬지 않고 비트코인은 내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비트코인은 4만 달러 돌파를 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 건데 정말 너무 순식간에 급등세가 지금 펼쳐진 상황. 뭐 때문에? 얘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 흐름에 대한 어떤 전망들 역시 굉장히 전폭적인 숫자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9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주간 차트가 되게 괜찮아 보인다. 6만 6천 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줄 경우에는 다음 목표는 9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 상단 저항이 지금 9만 달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고 수평 저항 라인을 봤을 때 6만 6천 달러 위에서만 주간 종가가 확인을 해주면 더 내달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전폭적이죠. 이 9만 달러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조금 더 지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반등 추세가 지속된다라면 프리헤빙 랠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조정의 범위가 어느 수준까지 나와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예측이 안 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현물 매집 수요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반감기 전 랠리 이후에 조정이 있더라도 정말 그냥 아주 살짝 뭐 이러고 지금 지나갈 건지 과거에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까지도 반감기 랠리 이후에 조정이 발생했었는데 당장 2020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0% 수준, 2016년에는 마이너스 38% 이렇게 조정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과연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이 비트코인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거죠.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에 7만 달러를 터치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으면 7만 달러 터치를 했다라면 6만 달러 밑으로까지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관들의 비트코인 발행 현물 ETF 발행 기관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6만 8천 달러 중반까지 지금 순식간에 올라와 준 상황.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기존 패턴, 기존의 반감기 패턴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인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는 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14년 역사를 반감기 패턴에 따라서 이거에 맞춰서 얼추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돼 버렸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주간 차트인데 지금 주간 차트 흐름이 재밌어요. 주간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이 50주 이동 평균이 200주 이동 평균 위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을 단기 이동 평균이 뚫어버렸다라는 거.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조금 더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 로그 회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도 할 것 같다라는 이렇게 또 더 전폭적인 숫자가 제시가 됐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8만 달러까지 나아가 주면 그때부터는 9만 달러, 10만 달러 얘기가 하나의 메타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어느 시점이 될지, 반감기 전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너무 궁금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다. 사실 약세장에서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무조건 2만 달러 위에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200주 이동평균 지지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50주 이동평균이 이걸 뚫어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포착이 됐다라는 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역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0주 이동평균이 200주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선 적이 없었다라는 거. 되게 이례적인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재밌는 거,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 주소죠. 기관들의 주소인데
이 주소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월 7일 기준으로 2,104개로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2021년 2월에 2,489개 이때가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 최고치까지는 지금 고래 주소가 가진 않았는데 얼추 근접해 있다라는 거고 2021년 2월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5월과 11월에 비트코인은 고점을 만들어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을 만들어지기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현물 ETF에 대한 매집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소수에는 당연히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의 주소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뭐 1000개 이상이 아니라 지금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 19만 6천 개를 지금 뚫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주소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블랙록의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려는 기관들의 어떤 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선명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통상적으로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한 5달 전후 시점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조정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일종의 축적 기간이 다시 진행이 되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그 사이에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나오곤 했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기관들의 어떤 이 숙고 기관,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그 논의 기관이 될 가능성도 또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전 사이클을 대입한다라면 한 8월이나 9월쯤부터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가 시작되면서 이제 포물선형 랠리로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기존 반감기 패턴을 대입할 경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포물선형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포물선형 랠리가 시작됐어요. 그냥 반감기 패턴에 따라서 만약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기관들의 매집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달라붙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2030년 정도가 되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근거가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 담겨 있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 재밌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다른 자산군들을 압도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과 공급 제한 메커니즘, 이거 반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발행 물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것 두 가지가 가격 움직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기술주, 암호화폐, 금, 이 세 가지를 혼합한 포트폴리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만약 표준 금융 자산으로 전환이 된다라면 금 같은 이 장기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표준 금융 자산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이끌고 있는 지금 선봉군의 대장이 누구다? 블랙록이다. 블랙록 옆에 누가 있다? 피델리티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표준 금융 자산으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세팅이 됐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